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학 오샥입니다.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네, 저희가 한 2달 정도 쉬었나요? 한 달 준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쉬었나요? 더 쉬고 싶어. 이렇게 빨리 갔지 시간이? 뭘 했다고 빨리 갔어 시간이. 예, 저희가 오디오북 제작 관계로 오디오북을 녹음하고 편집하느라고 아주 가열찬 시간을 보내고 지금 오디오 편집을 거의 다 마치고 저희가 에피소드 57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드니 빌레브의 영화가 개봉을 해서 극장 가자 극장 가다를 하자는 의견이 올라와가지고 급히 극장을 다녀오고 오늘 제 81회 극장 가다를 하겠습니다. 아, 뭐 80일에 하니까 무슨 아카데미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있으면 아카데미 따라잡겠어. 네, 80일에 극장 가다. 근데 저희가 코다를 80번째로 코다를 했을 때 그게 9월 22일이네요. 한 달이 넘었네. 그게 마지막 에피소드였나요? 네, 에피소드 마지막 게 9월 22일이네요. 거의 2달이 다 돼가네요. 아유, 예, 그냥 2달을 채웠으면 딱 깔끔할 거. 한 6개월이면 좋겠는데 제가 약속 드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별로 찾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찾는 그렇습니까? 분은 그래도 좀 계셨어요. 아니요, 아니 나는 되게 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 막 그래요? 빨리 와라 이런 반응을 좀 내심 기대하고 그런 있었는데 재촉조차 안 하시는 거지. 이제 정말 예의가 바르신.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네. 나가주길 바라잖아. 아니 그치? 그러려니 하는 거죠. 나가주길 바라지. 뭐 아니요, 이렇게 나가주길 붙어있길 바라나? 아니 나가주길 오래 아니고 같이 그냥 살았는데. 아니 사랑은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아 물론 표현하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근데 표현을 나가주길 너무 안 바라지.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최 과장님 표현은 더 세게 아, 하네. 뭐 리뷰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그 공지를 올렸잖아요. 오디오북에 대한 작업 공지를 올렸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오디오북 기대가 크다. 빨리 돌아오셔라라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약간 짧은 휴지기를 마치고 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휴식하신 거 맞아요? 근데 오샥 형은 뭐 정말 피곤합니다. 확실히 휴식이 아니라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편집하느라고. 아, 네, 오디오북 편집 덥석한다 그랬다가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아주 이거 편집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네.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그래요. 힘내주시고요. 조금 형 좀 마감일에 잘 맞춰주시. 마감 못 맞출까봐 저는 조마조마해가지고. 내가 뭐 작업하고 곡 쓰고 이러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편집이. 네. 그래서 뭐 오디오북을 어떻게 나오냐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보통 성우가 읽죠, 오디오북. 그렇죠. 오디오북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 네. 요즘 뭐 잘 팔린다 그러던데. 요새 뭐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그 지금 코비드 코로나 오면서 작년부터 해서 매출도 급성장. 요즘 저기 책을 사람들이 읽기가 힘들잖아요. 좀 읽을 시간도 마땅치 않고 뭐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오디오북을 들으면 뭐 뚝딱 뭐 한 달에 뭐 몇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그거 괜찮네요. 들을 진짜.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우리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우가 안 읽고 예? 최 과장이 우리가 하자 그러는 바람에 아주 간의 수공업으로 아주. 예. 처음에 이 얘기 딱 나왔을 때 왜 그때 한다 그랬지 이거를? 그냥 덥석.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방송을 근거로 이제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목소리로 읽으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의미도 그래서 있고 색깔도 확실히. 그쵸, 예. 아니 하고 되고. 편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네요. 네. 그것도 단순 노동이 많아가지고 네. 좀 하면서 좀 네.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아유 우리 오샥 형이 고생 많으셨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My planet Arrakis is so beautiful when the sun is low. 자 오늘 저희는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예, 81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정말 변죽을 많이 울렸던 영화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을 보고 왔습니다. 네. 듄.
이게 우리 무용부 하면서 이 영화를 언급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84년 듄이었지만. 근데 이제 빌레브가 이걸 한다는 뉴스를 딱 듣고서 야 이거 되게 잘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왜냐면 빌레브가 최근에는 이제 SF들을 좀 많이 했으니까 어라이벌이랑 네. 2049, 블레이드 러너 2049. 네. 근데 블레이드 러너 2049도 사실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는 아니지만 옛날 영화예요. 걸작을 다시 만든 거 아니에요? 다시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네. 뒷얘기죠. 아, 그래요? 뒷얘기를 한 거고. 2편이지 뭐 2편. 그렇죠. 근데 듀는 워낙 뭐 유명한 그 사가잖아요. 듀운 사가. 그 5권짜리 엄청 두꺼운 소설. 그렇죠. 네. 60년대 나온. 그거를 80년대 데빌 린치가 만든 거를 완전 컬트잖아요. 사실 그거는 진짜 컬트 영화예요. 그 듀는 어디 가서 얘기 잘못했다가는 그 모래에 파묻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리메이크한다는 길래 어떻게 나오나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SF에는 아니지만 우리 또 무용부에는 또 김 PD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김 PD가 저는 극장 못 갔는데 영화를 안 보고 왔습니다. 야, 극장 이게 가서 못 봤어요. 우리가 2달 만에 보였는데 영화를 안 보고 왔어. 대신 형 오리지널을 오리지널은 봤지. 오리지널? 한 번 더 봤지. 84년 걸 또 봤다고? 84년 걸 또 봤죠. 그걸 왜 또 봐? 새로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나 이제 84년이 아니라 90년 전에 보고 지금 또 봤죠. 그래서 지금 아주 휴스턴 We have a problem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다 괜찮아. 나 아폴로 13처럼 돌아올 거야. 아무튼 디니 빌레브의 신작 듄. 이게 84년에는 4구였죠. 4구. 4구 모래 언덕 4구. 듄이 원래 사구죠. 모래 네. 언덕이죠. 그럼 국내 저기 개봉한 제목은 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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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옆에 사구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일본 제목이에요. 일본 제목. 그거를 이제 우리가 4구란 말을 씁니까 어디? 모래 언덕이. 모래 언덕으로 했으면 좋을 뻔봤어. 차라리. 근데 이제 4구란 말은 날라가고 이제 그냥 듄. 그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게임도 있었고 듄이라는 네, 그렇죠. 모래 그 지렁이 나오는. 그래서 뭐 우리가 모처럼 SF 영화를 보고 왔네요. 네, 듄 SF 영화죠. 이게 SF라고요? 네. 이게 뭐 멜로나 무슨 드라마는 아닌 걸로. 네, SF고 이거는 뭐 1984년작 예, 듄을 이제 다시 드니 빌레브가 만들었다고 근데 하네요. 데빌 린치의 듄을 리메이크했다기보다 네. 다시 그 원작을 책을 다시, 베이스로 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옛날에 듄을 보긴 봤는데 네. 어차피 그 서사 구조는 네. 스토리 구조는 똑같으니까 원작이 있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을 했죠. 이게 그렇죠.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캐스팅과 이 엄청난 뭐 물량과 CG 네. 제작비가 뭐 그냥 1억 6,5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의 2천억 원 네, 2천억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2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84년 영화는 완전 망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엄청 돈 들여서 찍었는데 보통 큰 돈 들여서 망한 영화 이렇게 나열하면 항상 나오죠. 듄이 데빌 린치 듄. 근데 이번에도 망하면 또 대박인데 안 망했어요? 안 망한 지금 거죠. 대박 터쳤어. 터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벌써 더블이 넘어갔대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수익이 뭐 엄청나게 벌써 났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등장인물들을 좀 소개해 볼까요? 네? 예. 등장인물 근데 많아요. 되게 예. 되게 거의 많아요. 반지의 제왕 수준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 이게 파트 1입니다. 네. 전편이에요, 전편. 네. 후편이 곧 또 나온답니다. 네. 곧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그 이제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촬영이? 예, 설마? 뭐투 제작에 들어갔다 이렇게. 아 그래요? 들었어요. 그만 1년 예, 있다 나오겠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세트랑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되니까. 뭐 하여튼 영화는 이 듄 이야기의 한 절반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 영화에 이제 여러 가문이 나오죠. 그렇죠? 예. 두 가문이 나오죠. 두 아, 가문. 두 가문.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세 가문이죠. 세 가문이긴 한데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두 가문이 중요하죠. 네. 예. 이제 주인공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레이데스 맞죠? 예. 예?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있어요. 예. 이 가문의 이제 그 왕자 폴 역으로 티모시 살라메가 나왔고요. 아, 예, 뭐 요즘 핫한 네. 티모시 살라메가 주인공으로 나왔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티모시 살라메는? 그러게. 제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지 하고 봤는데 이거 보고선 와
근데 이 괜찮았어? 영화가 되게 잘 괜찮았어요. 붙었어요. 네. 나는 그 전에 영화들은 사실 좀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 영화가 아주 얘를 위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전에 그 84년도에는 왜 카일 맥락클란인가? 네. 그 꽃미남이 나오죠 거기도. 그때 당시엔 꽃미남이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배우는 신인이었고 사람들이 잘 몰랐을 텐데 지금 티모시 살라면은 뭐 거의 뭐 지금 탑 배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영화들이 계속 줄을 섰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폴의 아버지 레토 아트레이데스 공작 네. 예, 역으로는 오스카 아이작이라는 배우가 오스카 아이작. 나왔고요. 네. 네,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하고 그래. 바로 스포일이네. 바로 여기. 하긴 뭐 근데 예. 이 스토리는 워낙 유명한 스토리니까. 그렇죠. 오스카 아이작은 뭐 최근에 나온 스타워즈에도 많이 나오고 네. 뭐 SF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네. 그 우리나라 관객들은 그 인사이드 루인에서 그 포크 가수로 그렇죠. 예. 많이 기억을 하죠. 네. 그리고 어머니인 레이디 제시카 역으로는 레베카 퍼거슨이라는 배우가 네. 나오고요. 퍼거슨. 예, 근데 이 엄마는 이 가문이 아니에요. 이 가문 출신이 아니고 그렇죠. 베네 게세리트라는 그치 엄마가 이 가문 예. 출신 좀 이상하잖아. 예. 딴 데 시집 와야지. 베넷 제서릿이라는 예. 그 약간 수녀회 같은 뭐 그런 그쵸. 프리메이슨 같은 예. 그런 그 여성들이 있는 네. 그런 어떤 집단에 네. 그쪽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 그렇죠. 근데 시집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이게 본처가 이제- 아니에요. 네, 본처가 이게 아니고 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 둘의 이제 이야기 구조가 그거예요. 이 정실 왕비가 아니고 예. 후궁, 그렇죠. 컨큐바인이라고 나오죠. 컨큐바인. 네. 그러니까 패왕별이에서 그 희, 우리 희빈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실 왕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가문을 지키는 여러 이제 대신들이 있는데 네. 인상적인 대신들 좀 소개해 볼게요. 네. 거니 할렉이라고 아주 충성스러운 네. 그 장군 네. 역으로 조시 블로린이 나왔고요. 네. 타노스가 나왔구만. 예. 타노스인데 타노스만큼 세진 않더라고요. 네. 인간적이에요. 이게 84년에서는 그게 이제 패트릭 스튜어트예요. 이 역을 한 사람이 그렇군요. 네. 닥터 자비에, 그러니까 자비의 박사, 아, 맞아요. 네. 스타트랙. 스타트랙의 네. 네. 커크 선장. 그리고 또 굉장히 그 군 병력의 아주 핵심적인 장수가 하나 또 나오죠. 네. 던칸 아이다호 역으로 제이슨 모모아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제이슨 모모아. 아 네. 제이슨 모모아는 저는 딱 보고 너무 잘 붙는다 생각을 했고 너무 멋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최근에 그 왕좌의 게임을 다 봤거든요. 최근에 봤습니까? 예, 네. 왕좌의 게임에 이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칼 드로고. 비슷한 역할이에요. 드로고로 나오죠. 드로고. 거기서 카리스마 장렬이거든. 나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 왕좌의 게임을 보다가 너무 이 사람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하와이계 미국인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 네, 있긴 그쵸. 한데. 약간 원주민의 느낌이 네,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하와이 원주민의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예, 그런 이미지. 와일드한 남성미의 아주 끝판왕입니다. 네. 아쿠아맨이죠. 아쿠아맨. 네. 마블에서 나온 아쿠아맨에서 아쿠아맨.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배신자 네. 유의 박사. 박사 네. 닥터 유의 역으로 장첸이라는 중국 배우가 나왔습니다. 대만 배우죠. 대만. 우리가 잘 아는 장첸 아니고요. 진짜 장첸입니다. 네, 장첸. 뭐 홍콩 영화, 중국 영화 많이 나오는 대만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첸. 이제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이 정도로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가문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굉장히 그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잔인한 가문이 있어요. 네. 그 가문은 하코넨 가문입니다. 원작에서는 블러디미르 하코넨이라고 하죠. 거기 대빵이 이제 블라디미르고. 예, 블라드미르 하코넨 남작 역으로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나왔고요. 아, 잘 어울려요. 여기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근데 이 배우가 원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기본적으로 이 어디서 이렇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배우인데, 여기서는 이 캐릭터와 딱 합쳐져가지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코네는 이 스텔라 스카스가드는 베런이라고 나오죠. 베런. 네. 베런이 우리말로 남작이죠. 남작. 그렇죠. 예, 남작. 그리고 아트레데스는 듀크로 나오고 공작. 공작.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봉건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 구조와 저기를 갖고 있어요. 그 황제가 있고 거기 이제 뭐 귀족들이 있고 그렇죠. 네. 플래닛 그 행성들을 다스리고 네. 가서 식민지 삼고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60년대 나온 얘기니까 그 이야기 구조를 벗어날 수 네. 없고
80년대 나온 영화는 진짜 흑인 한 명 안 나옵니다. 다 백인이에요. 어떤 그런 어떤 좀 불편한 지점들도 있긴 한데 네. 이번에 리메이크하면서 많이 개선을 했죠. 그래도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종족이 하나 또 있습니다. 프레맨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이 원주민. 예, 이 영화의 핵심적인 배경이 되는 이 듄. 네. 사막이죠. 사막으로 이루어진 행성인데 이름이 아라카스 행성이죠. 이 행성에 완전 원주민. 토착민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이 행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살기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그냥 다 사막으로 이루어져 비가 안 와. 있으니까. 예. 그렇죠.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근데 여기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리 없이 사람이 삽니다. 아라키스 행성이고 듄 행성이라고 하죠. 네. 음. 여기서 이제 그 스틸거라는 어떻게 보면 그 부족장. 예, 부족장 정도. 족장. 예. 그 여기에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 역으로는 하비에르 바르뎀이 나왔습니다. 배우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군요. 네. 그 원래 84년 작품에는 예. 스팅도 나와요. 스팅. 스팅이 진짜요? 나오죠. 스팅이 스팅이 남자인가요? 하코넨 쪽에 네.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오죠. 아, 진짜요? 하코넨의 그 남자 베론의 네. 조카가 2명 있잖아요. 네. 그 2명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음. 여기서는 이제 그 2명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바티스타. 예, 데이빗 바티스타가 네, 나옵니다. 바티스타가 예. 나오죠. 글로스 라반이라는 역으로 나오고요. 네. 이 바티스타는 누구냐? 예. 여러분 보면 딱 압니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가오겔에 나오죠. 예, 드렉스. 프로레슬러. 저기 2049에도 나오죠. 블레이드 러너 2049에도 나오고 거기서 처음에 이렇게 숨어 사는 거로 나오죠. 네, 배우는 이 정도. 배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네. 그렇죠. 2편에는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올 왜냐면은 것 같아요. 되게 아직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 황제인데 네. 그 1편이래. 84년 작품에서는 제일 첫 장면에 황제가 나와. 근데 여기서는 아직 황제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2편에 나오겠죠. 예. 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서 길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길드도 안 나오고. 아니 뭐 그건 나오긴 나오는데 길드에 사람들이 안 나와? 그렇죠. 지금 그 딱 소개한 요분들 이 오케이. 사람들만 딱 나와요. 길드도 중요하죠. 잠깐 지금 1, 2편 다 본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 1, 2편이래. 오리지널과 그렇죠. 84년 거랑 21년 거 본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아, 나 SF 알못인데 어떡하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1편에서는 음악을 토토가 있어요. 토토. 토토가 있어요, 진짜. 아. 토토로 써 있어. 아니 제일 첫 번째. 스팅은 안 하고 스팅은 안 하고 스팅은 진짜 스팅은 나쁜 놈으로 나오고. 스팅이 악역으로. 약간 이 영화계 펠레 같은 스팅이 나오면 영화가 망하면서 헬레 이 저주처럼요. 스팅은 근데 계속 배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스팅이. 네. 그리고 음악에 토토가 있고 이번 이제 21년작은 한스 침머. 한스 짐머가 네. 한스 짐머가 이 듀운의 컬트 팬입니다. 아 그래 어쩐지 음악이 확실히 영화 제목을 따라했더라고요. 음악이 계속 그래. 이거는 좀 저희 드니 빌레브 스타일 아니에요? 듀운 스타일인데 네. 음악을 엄청 발랐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듀니 빌레브들은 듀니 빌레브군요. 84년작은 사실은 음악이 뭐랄까 이렇게 약간 게임 음악 같아요. 약간 클래식인데 웅장한 클래식이긴 해.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토토가 그 이후로 영화 음악을 안 합니다. 영화. 궁금하네요. 원작에서 또 토토가 아니 음악을 되게 했다니까. 영화 음악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84년 치고는 음악이 꽤 세련되긴 하죠. 근데 토토 음악 스타일은 아니고 그 데이비 패치가 뭐 대부분 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스 짐머는 이 듄 팬이라서 그 왜 작년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테넷 음악을 해달라고. 근데 한스 짐머가 저 듄 할 건데요. 진짜요? 거절했대요. 그거 잘했어. 테네 잘 나왔잖아. 음악 잘 나와서 테네. 그 사실 한스 짐머랑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콤비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네. 듄을 하려고 테넷을 거절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그 동시에 안 되나 보구나. 이번에 듄을 보면서 사운드에 좀 집중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운드는 정말 뭐 최고인 것 같아. 음악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음악이 좀 너무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 극장에서 보시면 사운드가 좋은 데서 보시면 아주 막 귀가 나중에 아픕니다. 나중에 약간 좀 피곤해요. 하여튼 한스 짐머가 듄 팬이었다는 이런 TMI도 있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은근히 슬슬 바람이 입니까? 바람이 많이 인 것 같고요. 약간 뒤로 읽는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렇죠. 사건 있습니까? 네, 네, 그 사건이 용산 아이맥스에서 음? 이 영화가 상영되는 중에 네?
누군가 불을 켰대요. 그렇죠. 그래서 몇 분 동안 불이 켜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술렁. 이게 기사에도 나왔더라고. 기사에도 나왔는데 정말 재밌던 건 네? 우리 댓글에 응? 하나 여기 갑자기 소개를 해드릴게요. 타란티노사우루스라는 분이 네? 네 방금 용산 아이맥스에서 듀운 보고 나오는 길인데 상영 중에 불 켜고 도망간 띠 누구냐 이렇게. 아, 난 저- 그- 이거 저기 환불 실제로. 안 해줬어요? 환불해줘야 될 문제인데. 환불- 근데 이게 그 뉴스 기사에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됐었는데 환불은 영화 극장 측에서는 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극장이 관리를 잘못한 게 한 아니라. 예, 개인이 키고 그건 말이 안 실수한 거기 되지. 때문에. 왜냐하면 극장은 불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요. 중요한 임무인데. 그래서 그 직원들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당신들 탓 아니냐 했는데 환불받기 쉽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환불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운동합시다. 환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맥스에서 꼭 보라는 음. 여러 명의 충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맥스에서 본 사람 아이맥스 본 없죠. 사람 없어요. 없죠. 예. 난 IMAX 볼 거예요. 난 꼭 봐야지. 나는 극장 가서 볼 거야. 좀 일찍 나는 보고 좀 일찍 좀 보지. 보고 나 일찍 못 한다는데. 봤단 말이야. 김PD 형이 일이 이거 많았어. 아이맥스에서 본다고 지금 막 일부러 보고 있나. 아껴놨다가 오늘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아끼다 똥 됐어 지금. 아 진짜. 근데 이거는 필히 아이맥스에서 보려는데 그래요? 극장에서만 봐도 나는 눈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아, 와 이게 영상이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게 되게 어둡기 때문에 네. 이게 어두워요. 이게 84년 것도 어둡고 왜 이걸 다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두우니까 극장에서 보면은 디테일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약간 어둠 속에 파묻어둔 드니 형님의 극장에서 보면요? 극장에서 보면 보이죠. 화면이 크니까. 아이맥스 뭐, 비싸죠, 근데. 아, 아이맥스 비쌉니까? 비싸죠. 얼마입니까? 비싸봐야 몇천 원인데 그냥 봐 IMAX에서. 난 볼 거야. 그거 왜안 IMAX 에서. 보고 오셨어? 싫어. 난 IMAX 볼 거야. 아 요새 크게 재난지원금 볼 거야, 그거 크게. 영화 극장표 그거 뭐 해준대 쿠폰 준다며. 크게 볼 거예요. 그걸로 봤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튼 예 아이맥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금 절찬리 상영 중이죠? 네, 근데 또 약간 그 이터널스에 좀 약간 묻히는 감이 좀 있던데 그래도 아직 뭐 상영 중이니까. 이터널스 마블이죠. 예. 아 이걸 봐야지 둔은 일단 이걸 보고. 음. 근데 여러분들 그 84년 둔을 좀 학습을 하시고 가서 보시는 게 왜냐하면 84년 둔이 좀 친절해. 나레이션이 쫙 나와요. 뭐, 다큐멘터리 같아요. 몇 년도에 처음에 심지어 애니메이션도 나와. 데빌 린치가 사실 그 나중에 보면 데빌 린치 이름이 없어요. 가명이 가명. 가명으로 했더라고. 아, 감독이. 그 왜 그런지 네. 모르겠네.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 최종 편집에서 잘렸어. 왜요? 데빌 린치가 영화가 제작사에서 솔직히 말하면 영화 산으로 갔거든. 그래서 제작사에서 데빌 린치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최종 편집에 파이널 컷에서 빠진 거죠. 그렇다고 감독을 어떻게 그래서 빼지? 데빌 린치가 나 가명으로 할래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가 또 망하고 말도 많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거는 다 처음에 애니메이션이나 사진 이런 걸로 설명을 쭉 해줘. 이 듀운 행성이 어떻고. 근데 사실 이번 영화는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거나 84년 영화를 보지 않거나 좀 기본 베이직 지식이 없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 좀 벌어져요. 예, 제가 약간 그랬어요. 그쵸? 제가 배경 지식이 없이 봤는데 처음에는 이 가문들의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학고내 온천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전체 얘기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그쵸? 이번 영화에 나온 거라면서요. 네, 네. 근데 뭐 이 정도 보니까 대충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정도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쵸. 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 보면서 이거 맞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또 와서 이렇게 뭐 오작 형한테도 여쭤보고 하면서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기본적인 그 스트럭처는 되게 아주 고전적인 스타일이죠. 아까 얘기했던 네. 그런 거라서 옛날에 뭐 로미오 앤 줄리엣 그 캐플렛 가문이랑 서로 이제 몬테큐. 그 싸우는 네. 그런 구조인데 거기 이제 왕이 개입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메시아 사상, 그렇죠. 매트릭스 뭐 이런 데서 늘 볼 수 그렇죠. 있는 초인이 나타나서 그렇죠. 뭔가 구원한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야기는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뭐 그런 건데 단 하나 드니 블레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듄을
다시 어떻게 재조립을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궁금하다.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드니 빌레브에 대한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완전 높죠. 예.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사실 이 영화를 1993년인가 4년쯤에 봤어요 제가. 왜냐면 군대에서 봤으니까 군대에서 비디오로 봤거든. 프로젝션 TV로 좀 약간 크게. 나도 그때 좀 본 것 같다. 그때 보고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영화가. 그냥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이 게임이 있었어. 듀운 2라는 게임이 있어요. 듀온이 이게 있었죠. 하코네하고 아트레이더스 이 두 가문이 싸우는 거를 사막에서 요즘에 보면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으면 거기서 잘 안 보여 서로가.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막 땅 따먹기 하듯이 막 가다 보면 나중에 싸우고 결국은 이렇게 적진을 부수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아주 초창기 전략 내가 시뮬레이션. 헷갈린 게 그 게임이 듀온이 아니고 난 둠이었구나. 둠. 나중에 히틀러 나온다는 거. 맞아요. 그건 둠이었다. 둠. 이게 근데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이게 왜 엄청나게 재미가 있었냐면 영화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모래 그 벌레도 나오고 모래벌레가 나오면 지렁이 개지렁이. 개지렁이 모래충. 엄청 큰 거잖아 하여튼 예. 입도 크고 예. 그래서 공격을 가다가 갑자기 괴물이 확 나타나잖아. 그러면 내 병력들이 다 소실되고 없어지고 막 그런 먹어버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잠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의 최창기라 되게 재밌어. 하여튼 그렇죠. 상대방을 그때 막- 전 세계를 휩쓸었죠. 이 듀온 게임이 8, 90년대 그 옛날에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임들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이상한 세계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도 없는 네이밍을 해서 무슨 가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무기의 이름 네이밍 다 붙이고 그렇죠. 희한한 이야기 말들 다 만들잖아. 그렇죠. 이게 초창기 이게 그런 듀온이- 거야. 듀온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90년대까지만 볼 때만 해도 이건 정말 SF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선진적인 미래 사회를 구리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90년대만 해도 80년대 이 영화가 장치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 막 크로마키 다 보이고 네. 이상해 막 이게 되게 낡았어. 근데도 뒤에 보이는 어떤 미장센이라든지 금으로 돼 있는 막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약간 그 하비스터 같은 거 여기 중요한 어떤 요소 수확기, 스파이스를 수확하는 하비스터 같은 거는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지금 84년 영화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84년 영화. 84년 영화만 얘기할게요. 야 이거 진짜 좀 얘기해봐.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봐. SF가 지금 80년대 근데- SF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역으로 지금 딱 보니까 이 영화는 SF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SF로 규정 지어지겠죠. 공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냥 약간 판타지가 그려진 중세의 이야기를 그냥 우주로 그냥 옮겨놓은 뭐 스타워즈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응? 스타워즈는 그러면 SF 아니에요? SF 맞아요. 근데 사실 내가 SF라고 딱 규정 못 하겠는 게 이게 너무 낡은 거에다가 지금 보면 이야기 구조가 완전히 과학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망가진 세계를 구리는 거야. 과학이 퇴보한 상태. 이 84년 영화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들이 AI를 만들어가지고 AI와 함께 사는 이야기가 나와. 여기가 지금 배경이 만 192년쯤 되잖아요. 네. 근데 6000년쯤의 세계에는 서기. 응. 예, 서기. 서기를 서기예요, 서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이 상태에서 AI를 개발해가지고 인간들이 다 AI한테 뭔가를 맡겨놓고 사니까 이 정신이 퇴보하는 거야. 인간의 정신이. 정신이 네. 퇴보하는 거에다가 또 하나는 이 AI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을 노예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AI를 혁파하는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이. 그게 완전 SF인데? 거기까지 SF야니까. 그러니까 SF지 뭐. 근데 그 다음 세계가 뭐냐면 그래서 AI를 아예 안 쓰는 상태가 돼버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기계 장치 중에 생각하는 기계는 다 없애버리는 거야. 흔히 말하는 컴퓨터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이제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를 막 개발해가지고 인간이 컴퓨터화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멘타스라고 부르거든. 멘타트. 인간 컴퓨터들이 나와. 그래서 인간 컴퓨터가 사실은 기계의 어떤 이 수리 능력이나 이런 능력들을 극대화시킨 사람들이 컴퓨터의 능력을 대신하는 세계인 거야 지금이.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면서 계산하는 그 사람들이 멘타트야. 아 그래요. 인간 컴퓨터들. 그 장면 인상적이었는데. 눈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기 이렇게 뭐 계산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알려주고. 신화 중에 제일 중요한 네. 그래요. 지금 만 192년의 이 세계는 기계 장치를 이용은 하지만 인간의 동력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약간 중세적인 사회를
진보된 세계가 아닌 퇴보된 세계를 이 그리는 영화가 이 듀운이 스타워즈에 영향을 줬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 칼로 싸우잖아, 단도 같은 걸로. 네. 스타워즈에도 광선 검으로 싸우는 것처럼 그런 어떤 뭐 아서 왕 뭐 이런 신화들이 좀 합쳐진 그런 어떤 판타지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스토리보다도 이번에 개봉한 드니 빌레브의 듀는 뭐랄까요, 이 비주얼이 아이맥스에서 볼 걸 이러는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드니까 제가 아이맥스를 보려는 거죠. 조용히 하시고요. 볼 거예요. 영화 안 본 사람은 싫어 볼 거야. 84년 영화 애니메이션 막 나오고 84년 여기- 영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뭘 이렇게 탁 키면은 쉴드가 탁 켜지잖아요. 그렇죠. 보호막이. 예. 그러면서 이제 격투 같은 거 할 때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게 이제 그렇죠. 좀 약간 CG를 이제 한 건데 84년 영화에는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아. 뭐 이상한 이렇게 갑자기 그 레이저 그 몸에 그린 것처럼 그렇게? 로저 래비처럼 아니, 뭔지 갑자기 알아요. 무슨 어느 정도냐면 블럭 같은 게 막 생겨. 그냥 사람 형태가 아니고 사각형 몇 개가 움직이는 형태. 아 그렇게 바꿔놔요. 근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연출 그런 비주얼이 굉장히 되게 새로운 거겠죠. 완전 새로웠었죠. 뭐 아무튼 84년 영화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스팅이 나왔다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84년은 거의 한 3시간 정도,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84년 그 컬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버전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 아무튼 한 3시간 정도의 듀운 그 이 5권의 이야기를 다 꾸겨 넣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좀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면서도 지루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네. 약간 좀 묘사할 건 묘사하고 진행할 건 진행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파트 1인지도 모르고 봤어요. 근데 영화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거 뒤에 얘기를 어떻게 하지?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딱 끝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미드를 보는 듯한. 근데 이제 비주얼이 막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할 때 빨리 가서 보십시오. 제 그 충고는 그겁니다. 네. 84년 거에서 뭐 벗어나서. 스토리를 뭐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설정만 얘기하죠. 예. 뭐 그 예. 아까 얘기한 그런 예. 설정, 두 가문이 어떻게 싸우나. 네. 이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그 아라키스라는 사막으로 이루어진 행성이 주요한 배경이죠. 네, 듀운. 근데 이 행성에는 스파이스라는 아주 귀한 물질이 그렇죠. 나와요. 희한한 물질이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을 채굴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물질이 없으면 항성간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원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멘타트들이 항성 간의 이 항법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인간이 순식간에 그 우주 사이에 있는 항법 계산을 하는 거야. 엄청난 수학이잖아요. 그 수학을 대신하는 물질을 결국은 이 스파이스를 많이 먹으면 이게 막 정지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컴퓨터 쪽으로 열리는 게 있고 예지력이 발달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예. 이 스파이스가 음. 원료가 아니라 어떤 먹으면. 그런 각성제 같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항법 계산을 못해서 못 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항법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파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스파이스를 먹으면 수명이 연장돼. 오래 살아요. 계속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스파이스라는 말이 향신료? 향신료잖아요, 사실은. 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브라이언 허버트인가요? 이걸 쓴 사람 원작자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히피 시대잖아요. 이 책이 나왔을 때 60년대. 예. 가루, LSD. 예, LSD나 무슨 코케인이나 뭐 무슨 그렇죠. 헤로인 뭐 이런 거 완전히 그냥 어떤 매직 물질, 마술 분말 뭐 이런 거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듀운이 이제 모래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 스파이스는 그 중동의 그렇죠. 석유 예, 이거를 또 뭐 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스파이스라는 그 재료 원료가 우주 여행을 인터스텔라 네. 별들 간에, 여기서 원작에서 표현을 폴딩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접는 거죠. 그 네. 거리를 몇 광년의 시간을 딱 접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 스파이스가. 뭐 하여튼 설정이 그래요. 뭐 네. 과학적으로는 뭐 얘기는 없고. 네, 근데 이 물질이 아무튼 되게 귀한 물질이에요. 되게 비싸고. 엄청 비싼 거. 예. 근데 돈 되는. 전 우주에서 딱 이 별에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행성에만 그렇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갑자기 그래서 중동의 석유 같은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라키스라는 이 행성을 위탁 관리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네. 그 가문이 바로 하코넨 가문이고요. 하코넨. 하코넨 가문은 이걸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황제보다 더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황제가 갑자기 명을 내립니다. 너희 하코넨이 80년 동안 이 아라키스를 위탁 관리했는데 너희 이제 빠져. 라고 하면서 이 주인공의 가문 아트레이디스. 예? 아트레이데스 가문에게 자 너희가 이제 가서 관리를 해. 황제의 명을 받아라. 그렇죠.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황제가 명하니까 예스 sir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네. 이 가족들이 가문이 다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뭔가 그리고 그 이 하코넨 가문이 만만한 가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그냥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도 명확하지가 않고 네. 그리고 뭔가 이상해. 아트레이데스에게 가라고 하는 것도 좀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명을 받들고 아라키스로 이제 떠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이랑 듀크랑 네 아들 후궁이랑 네 아들 톰이랑 톰이랑 예 톰이 아니고 폴. 네. 이상한 나라의 폴이지. 이름들이 좀 웃겨. 아이다호도 근데 있고. 이 세계의 정치 체계를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설명 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황제가 있고 두 가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 체계에서는 두 가문이 속한 그 집단이 뭐냐면 일종의 귀족 연합, 귀족 회의 같은 게 있어. 네. 그게 이름은 랜드스타드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입법 기관이야. 근데 귀족들이 모여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입법 기관이 있는 거야. 그렇죠. 네. 랜스타드. 거기에 소속된 가문이 결국 아까 얘기한 아트레이더스 가문하고 하코넨 가문하고 네. 또 다른 가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만 아라키스 행성에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가 권력을 집중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세계인 거야. 이게 진짜 봉건제 핵심 세계. 요직이죠. 봉건제 사회인 거죠, 완전히. 네. 그런데 이게 또 약간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는 집단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초암공사라는 게 있어. 이게 약간의 회사 같은 건데 뭐냐면 스파이스를 거래하는 거래소. 이 초암공사인데 이 편에 나올지도 몰라요. 초암공사는 스파이스 거래를 독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코넨 가문이 말하자면 스파이스를 많이 만들어도 이 귀족들한테 다 팔기 위해서는 초암공사를 거치지 않으면 돈이 안 돼. 이해가죠? 이런 세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그 후궁 예. 속한 정치 집단이 있어. 예, 이게 그거 아까 뭐냐면 얘기했죠. 베네게셰리트. 예. 아니요, 제스릿. 이게 되게 희한한 건데 네. 이건 정치 집단이라고도 하고 종교 집단 같은 것 같기도 예.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정보 집단이기도 해요. 예지력도 갖고 있고 그쵸. 이 사람들의 세계를 이렇게 정보를 막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도 있고 또 하나는 목소리로 사람을 조종도 해. 아,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런 아주 신기한 조직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냐면 그냥 약간 CIA 같은 거야. 그렇죠. CIA 같은 거야. KGB, CIA, 국정원. 그런 거에 이제 종교 집단까지 싹 모아놓은 그런 이상한 집단이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네, 신천. 근데 CIA도 프리메이슨 같잖아 사실. 네. 약간 느낌이. 비밀스럽고. 그런 조직이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제 길드가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이건 항법사들의 조직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별들 간에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면 전쟁도 못하고 스파이스도 못 날르고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노조. 노조 같은 건데 네. 이게 우주 수송을 완전히 독점하는 이 세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물질이 스파이스고 이 길드에 있는 항법사들이 이 스파이스를 계속 섭취를 못하면 계산을 잘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인 거야. 그쵸. 그 84년 작품에는 그 내비게이터 항법사. 그 첫 장면에 나와요. 되게 충격적이죠. 막 이상하게 이상한 생겼어. 거대한 무슨 왜 우리 왜그 스타쉽 애벌레 슈퍼셀 보면 애니메이션 있잖아. 불가사리? 아니 그 왜 애벌레 두 마리 스타- 나와가지고 아 저기 라바? 라바. 라바. 그렇게 생긴 거대한 되게 흉측하게 생긴. 라바보다 훨씬 흉측한데. 라반 귀엽죠. 그렇지. 근데 네. 그게 이제 실사돼 가지고 첫 장면에 그게 이제 황제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84년 작품. 근데 이제 요번 편에는 길드도 안 나오고 걔네 항법사들도 안 나와. 아마 이 편에 나오겠지. 좀 비주얼 쇼크를 주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황제도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은 황제한테도 좀 협박하고 막 이래. 얘네들은 좀 약간 무법자들이야. 얘네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제국을 어떻게 보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죠. 황제는 여기서 완전히 이 우주의 지배자인데 네. 그 내비게이터들이 딱 와가지고 누구누구를 죽여라.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듀운 그 총독을 바꾸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뒤에 네. 라인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는 그렇고. 네. 네. 영화 안 보면 잘 알아. 왜냐면 원작이 똑같으니까. 원작이 이거 똑같으니까. 근데 아예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야. 다 책 괜찮아, 보고 이거. 만든 영화니까. 근데 이제 뭐 원작이.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지금 1편 네. 이번에 개봉한 파트 우리가 원. 이번에 보고 네. 온 거. 여기에서는 이 폴 주인공 티모시 살라메가 네. 꿈에서 자꾸 이 아라키스에 대한 환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꿈속에서. 계속 예지몽을. 그리고 아라키스의 원주민은 어떤 여성을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여자 이름은 차니. 찬이. 예. 아까 한국 이름 같죠? 예. 그게 1편에서는 션영이군요. 1편에서 참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네. 션영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번에는 젠다야. 네. 그죠? 아까 젠다야 소개했나요? 아니요. 여자 주인공이 소개를 안 했군요. 예.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폴은 이 어머니인 제시카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아침 식사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아주 인상적인데 어머니가 뭔가 이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렇죠. 뭔가를 준비를 시키고 있다. 알고 보니 이 어머니인 제시카는 네. 그 베네 게스리트 출신인데 뭔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야. 네. 예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계를 구원할 어떤 메시아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 아들이 뭐 예언이 있고 예. 막 그런 거죠. 뭐 많이 보던 그런 구조입니다. 예언이 이제 예, 실현이 되고 뭐 예.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편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황제가 뒤통수를 치고 그쵸. 황제의 뒤통수를 맞은 이 가문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쫄딱 망한다. 예, 멸망하죠. 완전히 거의 초토화 쫄딱 당하고 망한다. 이제 몸을 피한 폴이 제시카. 이제 예, 제시카 이 제시카 폴이 동남쪽 새로운 그렇죠. 사람들과 결탁하여 프레맨들과 예, 원주민들 예, 이제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까지가 이 영화의 할 거다. 하리라 사막으로 침착해 본다. 예, 떠난다. 그렇죠. 예, 왕이 뭐 될 거다. 그래서 복수를 할 것 같다. 이런. 네. 그렇죠. 그 1편에서 션영이 했던 그 찬이 네. 이 원주민 여성 여기는 이제 이 스파이스의 영향으로 듀운에 사는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눈이 파래집니다. 네, 눈에서 파란 빛이 빛이 나죠. 나요. 그 스파이스에 중독된 현상으로 얘기하죠. 여기는 스파이스가 공기 중에 막 떠다니는 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치가 아까 얘기한 그 모래충 큰 충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모래벌레. 모래 개지렁이 모래 지렁이인가요? 네. 지렁이 한 하여튼 400m 된다고 하던데. 엄청 예. 그게 이제 이 듀운 모래 밑에 살고 있는데 네. 얘네들은 마치 콰이어트 플레이스 괴물처럼 그렇죠. 일정한 소리에, 일정한 소리가 나면 소리에 예민하고. 진동 예. 일정한 진동이 들리면 오죠. 그렇죠. 와서 그냥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듀운에 사는 원주민 프레맨들은 똑바로 안 걷고 이상하게 걸어요. 춤추듯이 일정한 진동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 괴물이죠. 네. 진짜 주인공입니다. 84년 거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비주얼을 보고. 경을 굴지 못해 게임에 나오는 비주얼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충격적이어서요. 나중에 아니면 너무 조악해서요? 너무 조악해서. 그건 너무 여러분들 조악해서? 상상해 봐. 조악해. 그 뒤에 이렇게 나중에 고삐를 달아가지고 막 몰고 다닙니다. 아 그게 보이는구나. 스포일인가? 네. 근데 지금 1편을 보니까 2편에 나올 몇몇 장면들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1편에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 이제 이 구세주, 네. 구세주인 이 폴, 네. 폴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여동생이 태어납니다. 엄마가 임신을 했었죠. 그 알리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되게 둔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상적이죠. 84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눈에 파란 빛이 나는 아이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뭐 그거가 되게 기대가 되고 황제랑 그거랑 그 내비게이터 네. 그거는 안 나왔어요 1편에. 그게 이제 2편에서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지금 사실 형들 얘기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 드니 빌레브가 음? 이게 정말 원작을 그대로 재현을 할 건지 근데 영화에서 사실 보여지는 게 이게 있고 안 똑같이 보여지는 게 있을 얘기하면 텐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는데 84년작은 그 당시의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듄을 최선은 아닐지언정 그럭저럭 구현해냈어요. 근데 듄이라는 이 세계가 모래 막 이 세계에다가 이 말하자면 모래벌레 막 큰 게 나타나야 되는 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
그 장치들을 그 당시로서는 구현해냈는데 좀 이제 보니까 너무 낡고 그 당시에 어떤 컬트는 양성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게임도 막 만들고 또 전반적으로 문화현상으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게 했는데 이걸 종합할 수 있는 영상물이 사실 잘 안 나온 거야. 근데 지금의 어떤 기술로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기도 했고 듀는 70년대 이미 영화로 만들려고 음. 여러 제작자와 감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70년대 스타워즈가 공전의 히트를 하고 스타워즈가 저 정도면 그 원작이 탄탄한 듀는 대박이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다 빠그러지고 결국 메가폰을 잡은 게 데빌 린치였던 겁니다. 근데 데빌 린치는 사실 이 영화 전에 이레이저 헤드랑 70년대 말에 그쵸? 네. 그다음에 엘리펀트맨 정도 그렇죠. 영화를 많이 안 했어요. 신인 감독이었어요. 근데 데빌 린치한테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주고 제작을 한 거죠. 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임자를 잘못 만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네. 워낙 이야기 구조가 네. 좀 방대하잖아. 그쵸. 이어 설명할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난. 82년 아, 근데 나는 좀 망작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뭐 컬트도 있고 이 영화를 정말 되게 높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스타워즈보다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사실 82년도에 블레이드 러너가 나왔죠. 네. 그거 이제 디스토피아를 그린 리들리 스콧의 아주 그 영화가 있었고 이 같은 해 듄이 나온 해에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제임스 카메론의 터미네이터가 나옵니다. 아. 붙일 이 수밖에 제작비 한 100분의 1로 만든 음. 터미네이터가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현재지만 네. 그 이야기 구조랑 그리고 또 사실 비주얼도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독립영화 처음 만든 영화인데. 네. 근데 듀는 돈은 엄청 들였는데 사실 보면은 이게 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쵸. 아니 들 수 없는. 터미네이터는 우리가 지금 봐도 그쵸. 인정해줄 수 있는 비주얼인데. 그렇죠. 그렇죠. 70년대 말에 나온 스타워즈 같은 거 그쵸. 보시면 네. 듀운이랑 비교했을 때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스타트rek이랑 스타워즈 비교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때 80년대 나왔던 스타트rek의 어떤 스케일, 네. 비주얼 음. 그 선상에 있었다. 그래서 데이빗 린치가 자기 이름을 가명으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뭐 논란이 아직도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오샥이 얘기한 부분에 전혀 반대를 못 하겠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 그러니까 마감이 좋지 못한 인테리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영화는 마감이 좋지 못해. 다만 이 얼개나 구조를 그러니까 84년작을 얘기하신다는 걸 좀 명확하게 82년작을 얘기해 줄게요. 네. 82년작. 아니 그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저는 이번에 나온 영화밖에 못 봤으니까 저는 그치. 마감이 엄청나게 좋은 영화인데 형이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얘기야. 얘기하면 마감이 헷갈릴 좋지 수 못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네. 드니 빌레브가 이 영화를 새로 만들면서 네. 나도 이제 예고편이나 뭐 기타의 네. 이 장세를 보면 네. 그렇게 공을 그쪽에 들였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굉장히 미장센이라든지 혹은 이 시각적인 현상에 정말 쏟아부었구나. 어차피 이야기 구조는 있으니까. 네. 또 하나는 방금 오작이 이야기하고 우리 분들이 본 것 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몇몇 요소를 등장을 안 시켜. 아니 처음에 등장했던 건데 등장을 안 시켜.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 구조를 조금 변형시킨 거죠. 그것도. 예. 근데 그만큼 서스펜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쫄깃쫄깃한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형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근데 82년작은 사실은 설명하기 바빠요. 이 영화를. 이 세계를 설명하기 바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사실은 나중에 짜증이 나. 그런 게 그렇죠. 있는데 이게 좀 나는 좀 고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2번이나 봤거든. 듀운을. 82년작을 그렇죠. 90년대 한번 보고 누가 그거를 둔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보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내가 그 어금니를 꽉 깨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모래충 막 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깝깝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 터미네이터랑 스타워즈가 생각이 아니 날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이렇게 들여서 난 근데 이건 데빌 린치의 엄청난 실수였고 젊은 데빌 린치가 뭐 좀 해보겠다고 엄청난 스케일을 엄청난 원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실패한 거야. 그냥 단순하게. 지금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 김 PD 형은 실패가 아니다. 아 이게 지금 네. 지금 PD가 이번 걸 못 봐갖고 자꾸 84년 영화를 자꾸 얘기하게 옛날 되는. 얘기를 해서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영화를 좋아하거나 이 영화에 대한 선호가 있는 사람은 나처럼 아이맥스를 아니면 안 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아 그러니까 보시고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미리 그래서 봤어야지 좀. 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용산에서 불 켜고 간 게 너 아니야? 나야. 내가 켰어.
보다가 짜증나서. 아니 저기 누가 켰는지도 다 밝혀졌어요. 아, 사실. 그래? 네. 누구래? 조금 뭐 나이가 좀 있으신 김 PD? 분이 화장실을 가시려고 실수? 나가시려고 하다가 옆에 아. 벽에 있던 이제 불을 켜고 간 줄 모르셨대요. 아 데이비드 린치 팬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설명 이 영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려면 84년을 보라고 추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도 참 고민이네요. 방법은 있어요. 그 저는- 앞부분에 10분만 보면 돼. 볼 필요가 아니, 없을 저는 것 같아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네. 그냥 사실- 이분이 나오는 거 보면 되지. 사실 그 중요하지도 않아. 이게 뭐 네. 가문 이름 이거 다 외운다고 뭐 달라져. 똑같긴 근데 해. 저는 제가 만약에 예전작을 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듄이 파트 2건 3건 다 나오고 나서 프리퀄이건 다 나오고 나서 그리고 저는 찾아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원작을 그대로 리메이크했을 거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니 아까 원작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서 방대하죠. 어디에 포커싱을 하느냐. 그 이야기 구조는 똑같죠. 네, 스토리는. 그러니까 구조나 이런 건 있는데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다를 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김 PD 형도 그렇고 이제 배경이나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 듄 앞으로 나올 영화들의 소개가 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뭐 배제가 될지 각색이 될지 이거를 사실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1편에 지금 안 나온 게 또 1편에서 스팅 땅땅 두 번째 조카. 두 번째 조카. 걔가 안 나왔지. 안 나왔어. 바티스타만 나온 거지. 그렇지. 걔가 또 그렇겠죠.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알죠. 기대가 되네. 아, 너 진짜 내가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안 나올 수도 있죠. 1편을 아예. 다 본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니야 나올 거야 아마. 근데 되게 저는 사실 악독한 이런- 역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아주 서사적인 진짜 구조에 음. 이런 SF는 음?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스타트rek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스타워즈는 너무 볼거리가 많고 화려하고 정말 재밌잖아요. 그래서 빠져들었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저는 스타워즈도 역시 안 보게 됐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초중반까지 뭐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예, 짧은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전혀 모르고 봤다가 어땠어요?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뒷이야기가? 저는 이게 제가 그동안 무용보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나 이런 구조의 영화들도 점점 보면서 익숙해지고 좋아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듄도 마침 이때 저에게 찾아온 SF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궁금해지고 저는 이 배역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캐스팅은 잘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티모시 살라메는 저는 와, 사람이 정말 매트릭스도 생각나고 내 매트릭스의 예, 도안? 예, 그것도 생각이 나고 정말 스타워즈도 생각이 나면서 야 이거 내가 되게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연이어서 연작으로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의 정말 엔딩 정말 마지막 장면의 대사 딱 2문장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찬이라는 소녀가 얘기합니다. 이 프레멘족을 따라서 이제 폴과 제시카가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딱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딱 사막을 딱 지나갈 때 저 멀리 이제 그 사막의 벌레가 쭉 가는데 이 흐릿한 이 모래 폭풍 이 사이로 누군가 벌레 위에 이렇게 올라타서 가는 장면도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이 소녀가 딱 뒤돌면서 티모시 폴한테 딱 한마디 2마디 던지는 이게 저는 이 2시간 반 영화를 딱 맺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랩디까? 딱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꿈에서 봤던 그 미소 띈 얼굴로 흐릿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얼굴로 안 되지. 얘기 안 할 거지? 얘기할 거예요. 그 대사. 2문장. 아 이거 뭐라 충격적인 대사가 아니니까. 그래도 얘기해 괜찮아. 예, 딱 이게 바로 음. 사막의 힘이야. 이제 시작이야. 딱 이러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아 그렇죠. 예. 네. 저는 이 딱 2문장 내가 2시간 반 본 영화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게 저를 약간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너무 뻔한 대사 같고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소녀의 이 대사가 어쩌면 저같이 정말 SF 잘 뭐 저는 진짜 잘 몰라요. 의외로 잘 모르는데 이런 서사적인 이런 구조의 영화에 갑자기 막 궁금심과 막 이런 긴장감을 갑자기 막 두근거리게 하는 대사. 그래서 정말 이 파트 2가 너무 기대되고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여행이 정말 삼국지에 혹은 저기 삼장법사와 같이 떠나는
그런 무궁무진한 설련한 앞으로, 기현. 예. 여기가 나는 이 영화의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하고 방금 그 말이 예. 왜냐하면 82년작 혹은 84년. 혹은 그 70년대에 노력해서 만들려고 했던 이 영화에 얼마나 많은 감독들이 막 매달리고 또 제작자들이 만들어 보려고 했겠어요. 특히 스타워즈가 나왔을 때 이 다음은 듄이다 안 그랬겠어. 그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영화의 어떤 망점은 아까 망작이라고 한 그 망점은 뭐냐면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가 없는 거야 이 영화에.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서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난 이 부분을 평생의 업으로 평생의 내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없이 심지어는 감독이 자기 가명을 내세우면서 영화를 마무리할 정도로 엉망이 돼버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잘 안다기보다는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이야. 이게 스타워즈 다음으로 갈지 안 갈지가 이제 1편을 던져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네. 이 원작이 워낙 왜냐면 훌륭해. 저도 이 듄에 대해서 전혀 뭐 듄의 세계관 뭐 이런 거 전혀 하나도 모르고 보기 시작했는데 보고 나서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찾아보고 뭐 궁금하고 뭐 그런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1편을 보고 느낀 생각난 기억은 뭐냐면 제가 반지의 제왕 1을 딱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약간 이거 뭐지 영화가 왜 하다가 말지 이 느낌과 그래서 또 보고 싶은데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는 살짝 실망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아니 이 밑자락을 깔더라도 이 영화 한 편의 영화로서 딱 완결성을 가지고 딱 뭔가 우리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만족을 충분히 못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반지의 제왕 2편, 3편을 보고 나서 1편을 다시 보니까 그렇죠. 떡밥이야.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떡밥이네 이거. 네.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반지의 제왕 1을 봤을 때의 그 느낌과 지금 이 듄 1편을 봤을 때 느낌이 사뭇 다른 거죠. 비슷한 감정인데 기대감이 더 큰 그렇죠. 거예요. 이제 경험치가 또 있다 보니. 그치. 예. 기대감이 그래서. 야 이거 1편에서 이 정도면 이제 이 이야기가 완결이 돼가면서 나에게 엄청난 이 충격과 경악을 남아있는 그렇죠. 이야기가 절반밖에 없는데 절반도 안 남았. 아 근데 근데 어찌됐건 이 초반의 얘기를 2시간 반을 끌었잖아요. 반지의 제왕처럼 6편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로는 김PD형 여섯 얘기했지만 편? 프리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아니 이건 원작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원작 때문에 사실 어려운 영화예요. 이 영화가 원작을 잘못 건들면 팬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제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드니 빌레버라는 감독 내가 봤던 그 2049 그거랑 2049 얘기하는 2049랑 그 어라이벌. 어라이벌이랑 그 전에 끝을린 상 그건가? 끝을린 사람. 네. 하여튼 이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영화의 어떤 신선함과 또 이 흔히 말하는 비주얼을 총동원하는 이 기법과 이 실력.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정말 이제 고속도로를 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지 오래됐죠. 그 고속도로에 이제 110km를 내겠구나. 근데 나는 좀 그런 건 있어요. 드니 빌레브의 SF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고 비주얼도 그렇고. 그런데 나는 드니 빌레브의 어떤 그 끝을린 사랑과 시카리오 네. 그거가 좋거든요. 그거가 약간 진짜 현실에 맞닿아 비범하거든. 있는 그 이야기. 그게 비범한데 그냥 나는 SF는 논란이나 이런 사람들 하라고. 왜 그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카메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가 맞지 않나. 근데 잘하긴 저는 잘하지만. 네, 저는 지금 1을 딱 보고 났더니 기대되는 그 파트 2는 왜 그러냐면 그런 화려함을 2에 다 쏟아 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중의 입맛도 맞추면서 본인의 이 세계관이나 영화관도 딱 심어주면서 이 드니 빌레브의 이 스타일을 놓치지 않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이야기의 끝이 참 그래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원작의 끝이 원작의 이 그건 흐름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거를 그 네. 뻔한 이야기 중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지 그건.
아니 근데 스토리가 궁금하다고? 뻔한 이야기잖아.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전혀 모른다니까요. 네, 여기에 대한 그리고 아니 아 이거 되게 84년작을 보신 분들의 아니 이게 듄을 떠나서 예. 이 이야기 구조가 되게 그냥 고전적인 고전적이야. 그래서 고전 뻔한 단순해도- 이야기야. 아 근데 고전적인 틀은 가지고 있지만 디테일들이 예, 어떻게 갈 어떻게 것이냐. 갈지 잘 모르니까 뒤에 얘기는 저한테는 지금 블랭크인데 지금 형한테 오늘 스포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소리내겠어. 나그 뒤에 얘기 어디에 간다는 했거든? 형이 뒤에 얘기는 안 했어. 그 벌레 타고 다니는 거는 얘기한 건지. 난 얘기 안 했어. 원래 멋있게 타겠지. 뭐 아무튼 벌레 타는 거 나왔어요, 뭘. 제가 막 나왔어?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막. 아무튼 이 영화가 84년작을 보신 분들과 지금 영화를 막 즐기는 많은 그 핵심적인 세대와는 제가 보기엔 한 두 세대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네. 형이 얘기하고 싶은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봤는데 은근히 84년작 듄을 다루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영화만 다뤄. 그래 대부분 다. 몰라. 옛날 거를 찾질 아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 편을 보다 보면 이거 내가 어디서 본 얘기인데 이렇게 돼버릴 만한 원작이라는 그럴 수 있겠죠. 거예요. 예, 그런 그래서 왜냐면- 하는 얘기야. 그런 뭐-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 예,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야. 원작을 훼손하느냐 아니, 아니냐 이 부분 생기는 거야. 아니야.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비주얼 쇼크와 되게 좋게 봤구나 이번에. 예, 아무튼 저한테는 생소한 영화거든요. 나는 디니 블레브가 굉장히 용감한 일을 했는데 예. 이 편은 첩첩산중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내 예감은 첩첩산중이야. 보지도 않고 이편 얘기를 해. 이 편 보지도 않고 이 편 얘기 할 수 있어. 왜 못해? 할 수 있어. 어떤 장면이 좀 비주얼 쇼크였어요 1편에선? 저는 뭐 내내 약간 좀 해하고 봤어요. 이렇게 하고 봤는데 근데 뭐 이런 탈 것 이런 것들이 예술 아니야? 예. 그 잠자리 비행기. 저는 그거 사실 김 PD 형한테 제일 물어보고 싶었대. 그 84년작의 그 몰라, 잠자리 몰라. 비행기가 나오냐는 안 거죠.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거기서 왜냐하면 미니어처, 없던 미니어처. 거를 결국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가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김 PD 형한테 사실 진짜 이 비행에 대해서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현재 탈 거, 날 거 비행기는 그냥 양옆으로 멈춰진 날개가 그냥 프로펠러가 돌아서 가는 아니면 그런 위에서 형식이- 프로펠러가 그렇죠. 돌아가거나. 위에서 프로 헬기처럼. 근데 예, 그건데 이번에는 상상치도 못한 그 그쵸. 그림이 나와서 저거 되겠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 왜 계속. 우리가 곤충을 보면서 저렇게 만들 생각을 못했지? 그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 조그마한 날개짓을 하는 새도 있고 잠자리 비행기는 아니지만 이 조그만 로봇은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그만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날개 4개가 위 아래로 해서 그치. 정말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곤충들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날아다니잖아요. 꺾고 우리가 모기 한 마리 얼마나 잡기 힘들어요. 진짜 사방팔방 막 잠자리 방향 나는 거 꺾고. 보면 진짜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요. 막 근데 이렇게 수직 이동도 막 그쵸. 하고 그냥 떠 있기도 하고 막 뒤로 갔다가 막 그렇죠. 앞으로 갔다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니까 야 저렇게 만들 수 있겠는데? 저거 가능하겠는데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걸- 그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 이 다만 크게 못 만들 뿐이지. 그러니까 그 크게 만드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크게 만드는 기술은 소재하고 에너지의 문제니까 그 뭐 기술의 원료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별거 아니야. 예. 형 보시면 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예고편에 나오기 때문에 봤어. 근데 별거 아니야. 네. 오늘 84년 영화에 얘기하다가 김PD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SF 잘 모르니까 이렇게 휘둘렸네요. 아무튼 뭐 프레시한 개봉작이고 우리가 윗 코로나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극장도 이제 자유자재로 가실 수 있잖아요. 이거랑 뭐 지금 리들리 스콧의 뭐 라스트 듀얼 그거랑 또 마블 영화 뭐 우리나라 영화도 많이 개봉했고 이제 극장을 좀 다니시고 우리도 극장 가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이 영화를 좀 정리하면서 예. 평점해야 되는구나. 별점 한번 별점을 매겨볼까요? 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할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밥 사주고 영화까지 보여준다면야. 그리고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오디오북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오북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오디오북 나오면 나오면 꼭 사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냥 사세요. 사세요. 책도 사시고 오디오북도 네. 사시고. 네, 듄. 네, 저는 뭐 가히 압도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듄에 대해서 일부러 하나도 정보 진짜 찾아보지도 않고 예전은 뭐 형들 전부터 계속 오리지널 작품 얘기했지만 정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제 몸 던졌는데 보고 났더니 몸을 왜 던져? 몸 던졌어요. 그냥 훅 던져버렸어요. 저 사실 극장 가다 아니면 안 볼 것 같았는데 못 볼 것 같았는데 아주. 네, 그냥 던졌어요. 던졌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깊은 물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쇼크, 비주얼 쇼크 부분도 충분히 있었고 뭐 여러분도 영화 보시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독가스에 대한 그 장면도 사실은 너무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고 예 그리고 나왔더니 엄청난 다리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뭐 이런 장면도 있고 뭐 설명만 들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영화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 저는 이 드니 빌레브 감독도 믿고 보게 되는 그런 감독이지만 이 영화 자체의 이 스토리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어디서나 클리셰적인 그런 장면들도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낌이 매트릭스 1 그리고 아까 전에 최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반지의 제왕 첫 번째 그리고 헝거 게임 첫 번째 이런 영화들을 봤던 느낌이 갑자기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세포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 지금 막 그런 닭살들이 막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엔딩에 그리고 정말 배역들 찰떡같이 너무 잘 맞고 앞으로 나올 진짜 형들 얘기대로 원작의 그러한 다양한 캐릭터들이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캐릭터 쏟아질 거 생각하면 야 이거 잘 주워 담을 것 같고 제 머릿속에 잘 넣을 것 같고 그러한 또 내용들이 충분히 앞으로 저에게 호기심을 잘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듄2 파트 2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런 기대감으로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약간 이거 정말 지루하다고들 하는데 지루한 거 맞나?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지루함 없이 시계를 확인하게 됐어요. 이거 이제 끝나는 건가? 이거 안 끝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내용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느낌이. 처음에 지루했던 한데 갑자기 어느 순간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나가 아니라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곧 끝나네 이런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도 얘기하면서 닭살이 좀 돋기 시작하는데 한 번 더 찾아보고 듄2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치가 쭉 올라갈 걸 생각하면서 저는 4.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안 할 거예요. 최 과장. 네. 뭐 저는 지금 진욱이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공감이 된 적이 없었어요. 야, 아니 최 과장 이로스를 이렇게 좋아했나? 아니 왜 그러지? 저는요 원래 이런 영화 별로 이야기 구조 때문에 그런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듄 이렇게 막 페이스북에 이렇게 SF 좋아하고 그런 제 친구들이 막 아이맥스 가서 봐야지 막 뭐 이런 글 남겨놨을 때도 관심도 하나도 없었고요. 극장 가서 이걸 굳이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치 없이 봤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그리고 뭐 이렇게 오샥 형이 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사전 정보를 준 게 아무 다른 정보는 안 주고 84년작은 좀 깝깝해 그랬어요. 깝깝해.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진짜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바쁜데 보러 가기 싫었어요. 네. 이 정도였는데 보면서 한 영화가 한 중간쯤 지나니까 와 이거 진짜 재밌네. 그럴싸한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영화 끝날 때쯤 되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건가.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를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고 재밌게 봤고 뭐 그쵸? 컨택트 같은 영화 그 얼라이벌 같은 경우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 감독은 좀 다르다들.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되게 고전적인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라든지 보여주는 어떤 이 감독의 그 솜씨가 이거는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이 편이.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너무 네. 잘 봤다. 어허.
이거 극장에서 안 보고 놓쳤으면 나중에 좀 아쉬웠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 제 태도가 확 바뀐 거잖아요. 그러네. 보기 전과 보고 나서가. 그럼 우리 김 PD 아이맥스 갈 때 쫓아가서 한번 더 봅시다. 아이맥스. 그것도 괜찮죠. 싫어요. 저 혼자 갈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가서도 불 켜고 나오려고. 방해하지 마. 그냥 어차피 다 떨어져서 안 돼. 불만 켜봐 아주 그냥. 불 켜고 나올 거야 너. 불만 켜봐 그냥. 네, 그래서 네, 예,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아, 최과장의 SF 이런 후한 점수를 아, 근자에 보기 드문. 네. 네. 김 PD 형이 영화를 안 봤으니까 네. 오샥 형이 일단 점수를 내시고 네. 김 PD 형한테는 마지막 총평 보지 않은 영화의 총평을 부탁드리죠. 30분 동안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4.0. 뭐 기대한 만큼 드니 빌레우가 실망을 안 시킨 것 같고요. 나의 그 둔 84년에 갖고 있던 그 오랜 기간 이상한 그 약간 잔병감 있거든요. 이게 왜 컬트지? 이 망작이. 근데 이상한 그 원작의 힘인 것 같아요. 이 허버트 원작이 워낙 탄탄하니까 반지의 제왕처럼 그 좀 계속 생각나. 그 이야기 그거가 아주 고전적인 아서왕 신화나 우리 무슨 뭐 옛날에 신화가 뭐 있습니까? 박혁거세? 우리요. 기말지. 하여튼 영웅, 응? 영웅이 이제 초인이 나타나서 뭐 주몽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 구조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식상하고 뭐 고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되게 강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우리들을 어떤 그 이야기 구조에 자꾸 빠뜨린다. 근데 이건 이제 아주 먼 미래지만 이야기 구조는 옛날 이야기를 구조를 가져와서 막 이렇게 이상한 제복 같은 거 있고 칼로 막 싸우고 막 권력 암투가 있고 그런 게 좀 되게 정말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리고 드니 빌레브 감독은 이 사람 영화가 밝거나 해피하거나 행복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그런 영화를 본 게 없어요. 그렇죠? SF건 뭐 드라마건 사극이건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찾게 되는 뭐랄까요? 약간 마성의 감독 같다.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 영화가 되게 어두워요. 그렇죠? 블레이드 러너 2049 보세요. 그 리들리 스콧이 어둡게 만든 거는 또 다른 어두움입니다. 그렇죠. 되게 화려한데 어두워. 이번에도 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막이고 이게 모래 언덕 얘기인데 어둡습니다. 근데 그 참 그 신기한 어떤 흡입력 그게 있다. 그래서 2편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2편은 반드시 아이맥스로 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 4개입니다. 별 4개. 네. SF가 내가 안 꼈는데도 4점이 넘어가는 경우예요 지금. 그렇죠. 평점부터 평점을 자, 내주세요. 먼저 할까요? 평점부터. 네, 평점 공개하겠습니다. 4.2, 4.5, 4점 해갖고 12.7점 나눴더니 4.2점이 나왔습니다. 네. 고득점을 했군요. 네, 고득점. 내가 제일 높게 줬네. 의외다. 이 평점은 바라보는 순간에 뭐 별 첨부할 얘기가 없어요. 4점대의 영화다. 결론은 그거고요. 나중에 김 PD 보고 나서 뭐 그 짧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감상평을 뭐 여기서 다 얘기한 거고 듣는 여러분들이 한 얘기들이 결국 다 맞는 얘기 같고요.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얘기 딱 하나인데 뭐냐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욕구가 엄청나겠죠. 좋은 이야기 또 누군가 좋은 원작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팔려나가는 원작이 있다면 영화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욕구 안에는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내 의도와는 다른 어떤 비난을 받거나 혹은 다른 방향에 흘러가는 세상을 맛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위험성보다는 훨씬 자신감 있고 뭔가 아주 의욕에 찬 그런 영화의 색채가 더 많이 느껴져서 전 당연히 이 영화를 큰 화면으로 당연히 보기 위해서 밀어놨던 이 마음이 더 강한 욕구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영화는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화가 삶을 끌어가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봐요.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그것도 외국인 친구들이랑 한 장소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봤던 영화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기억만. 기억만. 너무너무 신나고 나중에 게임하면서 서로 이렇게 편갈아서 게임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 좋은 기억들. 이게 결국 영화가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아 적어도 84년작은 봤잖아. 얘기, 82년도를.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아무튼 무용보브로스 보겠습니다. 극장 가다는 영화를 보고 얘기하는 걸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84년작은 봤잖아야. 84년작 얘기는 너무 많이 너는 했어. 많이 봤고요. 나는 봤고요. 84년작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84년이면 진짜 30년이 더 된 건가요? 30년 넘었죠. 30년 넘은 건가요? 40년 다 돼가죠. 와 진짜 옛날 영화네. 지금 두세 대가 다 돌아도 하나만 더. 그럼 그 결국은 이 영화를 84년작을 볼 필요가 없는 거네.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볼 필요 없다라고 그게 중요한 말씀드린 정보니까 거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음.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 약간 그 고민이에요. 근데 혹시 다 보고 옛날에 그 솔라리스 약간 그 갈등인데 혹시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겠다. 왜냐면 거기 이제 스팅도 나오고 토토 음악도 나오고 쇼온 영이 찬이로 나오고 쇼온 영은 블레이드 러너의 그 쇼온 영이죠. 네, 그 쇼온 예. 영이죠. 거기 그 엄마의 머리 모양이 블레이드 러너의 슌영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긴 하더라. 그런가요? 알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81번째 극장 가다도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언제 봬요? 오디오북 완성되고 오디오북 완성되고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음악을 들읍시다. 뿡 하는 거 들을 거예요? 아 음악은 참 뭐 그냥 띵. 뚱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사실 근데 그게 좀 불만이긴 한스 한데. 짐머의 뭐 이번에 듀네 어떤 수많은 음악 중에서 난 OST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솔직히 이게 음악만 따로 왜냐하면 그림이랑 너무 잘 맞췄기 때문에 음악이 그렇게 귀에 남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냥 이것만 나오네요. 사실은 멜로디가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멜로디도 살벌하게 가는 라인이 예.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고요. 그래요. 정 없으면 토토에서 찾으셔도 되고 토토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토토의 듀는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는 강추는 아닙니다. 토토 비슷한 음악이 하나 있긴 하네. 그냥 토토 음악은 그냥 토토 이거 들으시고요. 자, 극장 가다를 마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